하버드 강의실 한복판에서 누군가 믿기 어려운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이 전쟁을 막았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웃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어떤 이는 조용히 키득이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그 조용한 기술국가가 전쟁을 막았다고요? 하지만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그 웃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버드 국제전략학부 전략 시뮬레이션 수업 첫 시간, 교수는 처음부터 예상 밖의 주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가장 위험한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막은 건 다름 아닌 한 나라의 무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학생들은 웅성거렸습니다. 그중 한 명, 일본 유학생 미즈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요? 교수님 농담이시죠? 미국이 움직였거나 유엔이 개입했겠죠. 한국 같은 나라가 그런 걸 막을 수 있었다면 세상이 이미 떠들썩했을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교수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고 스크린에는 카슈미르 국경지대의 붉은 위성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올해 초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에서 실제 폭격이 오갔고 양측 모두 전술 핵무기 사용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장비만이 제대로 작동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모래바람 가득한 사막 위를 단 한 대의 자주포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위엔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K9 선더. 대한민국의 K9 자주포였습니다. 포탄 발사, 신속한 위치 이동, 다시 재사격, 이 모든 과정이 단 3분 안에 정밀하게 수행됐습니다. 그 장면을 본 강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교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 자주포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파키스탄은 핵실험을 강행했고 인도는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 무기가 전장을 정리했고 충돌은 정지됐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 하지만 눈앞의 영상은 다른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교수는 고개를 들어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왜 이 진실을 몰랐는지, 왜 세계가 한국을 오판했는지, 그리고 그 반전의 배경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차례로 설명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새로운 화면에는 고장난 중국산 장비, 멈춰선 러시아 전차, 그리고 그 옆을 지나가는 한국산 기갑 장비가 보였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기술 수출국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진짜 능력을 세상에 모두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교수는 칠판으로 가서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전략적 침묵이 가장 강력한 억제다. 그 말이 끝나자 강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한국을 웃으며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강의실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위기를 깬 건 앞줄에 앉아있던 일본 유학생 미즈노의 조소 섞인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정말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미국이 없으면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요? 한순간 강의실 전체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또 누군가는 조심스레 옆 사람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엘리자는 눈썹을 찌푸렸고 미국 출신의 마이클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 발언은 선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천천히 칠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손에 든 분필로 다시 단어를 써내려갔습니다. 전략적 오판, 그리고 그 아래 또 하나의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가장 위험한 실수, 교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앞으로 세계 안보를 이끌게 될 젊은 인재들이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껏 배우지 못한 것, 바로 이 한 나라에 대한 근본적인 착각이 어떻게 세계 질서를 흔들게 되는지를 오늘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크린에는 화면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표지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러시아 해외정보국 기밀보고서. 순간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정보였습니다.
영상은 시작과 동시에 낯선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지금부터 공개되는 정보는 내 생명과도 맞바꾼 자료입니다. 나는 러시아의 정보 요원이었다. 그러나 진실은 알려져야만 한다. 그 나라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위험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 나라, 바로 한국입니다.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겉으로는 민간 중심의 기술국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밀하게 숨겨진 군사기술과 전략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세상에 보여줬고 실제 성능은 모든 수치에서 최소 15년에서 20년을 앞서 있다. 학생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미즈노는 헛웃음을 지었고 그 옆자리 학생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엘리자는 조용히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교수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라는 국가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북한이라는 비대칭 위협과 마주하며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신들의 방어 전략을 키워온 나라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절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전략적 모호성, 그것이 바로 한국의 방식이었으니까요. 학생들의 표정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의심이 경계로 바뀌고 경계는 경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교수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위성사진과 각종 도표가 등장했습니다. 한국의 방산기지, 그리고 그들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추정치, 공식적으로 발표된 수치와 정보기관이 분석한 실제 수치의 차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엘리자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숨겨질 수 있었던 거죠?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한국은 삼성, 현대, LG 같은 민간 기업을 방산 개발에 참여시켰습니다. 겉보기에는 스마트폰과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첨단 무기 시스템의 개발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위장이 아닙니다. 완벽한 전략입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등장했습니다. 세계 방산 효율성 지수, 숫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3위, 이스라엘에 이어 두 번째로 효율적인 전력 창출 국가였습니다. 그 순간 미즈노는 더 이상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교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치만 보면 놓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숫자 너머의 진실을 보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훈련의 첫 번째 과제가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강의실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크린 위에 첫 번째 도표가 떠올랐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한국이 어떻게 자신의 실체를 숨긴 채 세계를 상대로 전략적 효과를 극대화했는지를 자료로 확인하게 될 겁니다. 교수의 말과 함께 화면엔 세계 주요 경공격기들의 성능 비교표가 나타났습니다. 가장 왼쪽에는 FA50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미국의 F-16, 유럽의 그리펜, 그리고 중국의 JL-10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는 손가락으로 FA50을 가리켰습니다. 이 항공기는 훈련기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작전 능력을 갖춘 경공격기입니다. 문제는 아무도 그걸 제대로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곧이어 화면이 바뀌고 시리아 상공에서 실제 작전을 수행 중인 FA50의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적 외곽시설 정밀 타격, 방공망 회피 기동, 그리고 귀환까지 전체 작전 시간이 12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러시아 공군이 수집한 자료입니다. 그들의 평가에 따르면 FA50은 F-16의 80% 이상의 성능을 보였으며 특정 작전 환경에서는 오히려 우세한 면모도 보였다고 합니다. 가격은 절반이지만 성능은 거의 동등합니다. 이건 숫자의 마법이 아니라 전략적 설계의 승리입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존재감을 의심하던 얼굴들이 이제는 집중과 충격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K9 자주포였습니다. 이번엔 영상도 함께 재생됐습니다. 격렬한 실전 상황, 포격 직후 위치를 옮기고 다시 정밀 사격, 대포병 레이더를 회피하며 지속 타격이 가능한 전술을 눈앞에서 보여주고 있었죠. 보세요. 3분 사이에 3번의 발사와 재위치 이동이 이뤄집니다. 이 자주포는 단순한 포가 아닙니다. 완전한 기동형 전술 체계입니다.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번엔 K2 전차였습니다. 사막과 설원, 극한의 지형에서 전차가 빠르게 방향을 틀고 고지를 점령하는 장면이 재생됐습니다. 세계 어느 국가의 전차도 이 정도의 기동성과 정밀도를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열상 추적, 자동 조준, 데이터 연동까지 모두 독자적으로 개발된 기술입니다. 학생들 중 한 명이 조용히 중얼했습니다. 저게 진짜 한국 전차라고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은 이 성능의 절반 수준만을 수출용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진짜 무기는 국내용으로 남겨져 있죠. 이제 화면엔 KF-21이 등장했습니다. 차세대 한국 전투기, 아직 실전 배치 전인 이 기체에 대해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KF-21은 아직 완전한 스텔스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추구한 것은 단가 대비 가장 높은 실전 가치였습니다. 전자전 능력, 무장 호환성, 그리고 AI 기반 작전 연동, 이건 그냥 시험 기체가 아닙니다. 전장을 지휘하는 플랫폼입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집중으로 바뀌었고 미즈노마저 말을 잃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장 주목해야 할 영역, 한국의 미사일 전력입니다. 현무2, 현무3, 그리고 아직 완전히 공개되지 않은 차세대 미사일의 예상 사거리와 정확도가 차트로 제시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미사일은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확도는 단 1m 이내입니다. 핵이 없어도 지휘부와 핵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한국이 선택한 전략적 억제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느린 박수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고 누구도 분위기를 조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손이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교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신 것은 그저 일부입니다. 한국은 그들의 진짜 힘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어 있었죠. 왜냐고요? 그들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전략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강의실은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학생들의 마음엔 질문 하나가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조명이 다시 꺼졌고 화면에는 복잡한 구조의 도표가 펼쳐졌습니다. 그 한가운데 굵은 글씨로 적힌 이름 하나가 보였습니다. 킹스파이더. 교수는 조용히 그 이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국이 개발한 차세대 전장 통제 체계입니다. 단순한 지휘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건 전장을 학습하고 예측하며 지휘까지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통합 플랫폼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흘렀습니다. AI가 전장을 지휘한다는 말. 그건 공상과학 속 이야기로 들릴 법한 말이었죠. 하지만 교수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실제 시뮬레이션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적의 전차가 이동하고 포병이 진지 구축을 완료하는 상황. 그 순간 킹스파이더 시스템은 수천 개의 변수 중 가장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스스로 도출해냈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의 각 부대에 전술 명령을 전송하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장 내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합 분석합니다. 위성 정보, 지상 감시, 적의 통신 패턴까지 모든 것을 한 화면에서 처리하죠. 그리고 놀라운 건 그 정확도입니다. 전투 예측률 78%. 교수의 말에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수치입니까? 엘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왜냐고요? 한국은 70년 넘게 가장 변칙적인 적, 북한과 대치하며 이 시스템을 실제로 훈련하고 적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수백 대의 소형 드론이 한 방향으로 날아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한 생명체처럼 움직였고 하늘 위에서 적의 진지를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이건 벌떼 드론 체계입니다. 개별 드론은 저가형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군집을 이루면 방공망도 무력화됩니다. 학생들 사이에 다시 한번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이 드론들은 완전 자율형입니다. 통신이 끊겨도 스스로 판단하고 임무를 수행합니다. 게다가 전투 중에도 학습하고 상황에 적응합니다. 이건 중국이나 러시아의 기술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교수는 다시 한번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엔 야간 작전 영상이었습니다. 어둠 속 완전 무장한 병력들이 소리 없이 움직이며 건물을 포위하고 표적을 제압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한국 특수부대의 실제 훈련 장면입니다. 저들은 미 해군 특수전 부대 못지않은 실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 작전에서도 완벽한 임무 수행을 해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은 이제 경외감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한국의 무기만 봤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무기를 움직이는 전략과 시스템, 그리고 그걸 실행하는 사람들까지 보고 있었던 것이죠. 교수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의 특수전 능력은 단지 장비나 훈련이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전략적 사고가 다릅니다. 그들은 방어만을 위한 군대가 아닙니다. 그 어떤 위협에도 응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진정한 억제라고 믿습니다. 스크린에는 특수부대 장비 목록이 떴고 그 아래 한국의 사이버전 대응 시스템, 전자전 전파 차단 장비, 그리고 무인기 조종 스테이션까지 모두 실제 사진과 함께 공개됐습니다. 교수는 강의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단지 방어용으로만 존재하는 체계처럼 보입니까? 한동안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건 분명 공격 능력을 갖춘 전략적 억제 시스템입니다.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한국은 단순한 방어를 넘어서 공격받았을 때 적에게 몇 배의 대가를 치르게 만들 완전한 응징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강의실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더 이상 의심이나 회의가 아니라 이해와 경외의 감정이 뒤섞인 묵직한 침묵이었습니다. 교수는 마지막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아무도 몰랐지만 누구보다도 철저히 준비해온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준비가 세계의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도표 하나가 중앙에 등장했습니다. 타원형 궤적과 함께 표시된 미사일 사거리, 그 곁에는 익숙한 이름들이 등장했습니다. 현무2, 현무3, 그리고 현무4. 교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한국의 가장 독특한 전략을 소개할 시간입니다.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도 핵보유국을 억제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한국의 비핵 전략입니다. 학생들이 술렁였습니다. 핵 없는 억제력? 그 말은 어딘가 모순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교수는 자신 있게 말을 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은 미사일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특히 정확도에 집중했죠. 화면에는 현무사 미사일의 궤적 영상이 등장했고 목표 지점에 정확히 떨어지는 장면이 재생됐습니다. 교수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현무사의 원형 공산 오차는 1m, 다시 말해 핵탄두 없이도 적의 지휘부, 전략시설, 핵경납고 이 모든 것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엘리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의 파괴력과 억제력은 비교가 안 되지 않나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또 하나의 방법을 선택했죠. 바로 다중정밀 타격 전략입니다. 화면에는 다수의 미사일이 동시에 발사돼 서로 다른 목표를 타격하는 시뮬레이션 영상이 등장했습니다. 지휘소, 전력망, 통신기지, 사이버센터 모두 순차적으로 무력화됐습니다. 이 전략은 적이 핵을 사용하려 하기 전에 그 능력을 미리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핵을 쓰기 전에 핵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억제입니다. 교수는 또 다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이번엔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이 무기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서 발사됩니다. 사거리는 약 2000km. 물론 핵탄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수중에서 조용히 이동하며 적의 중심부를 가격할 수 있죠.
학생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제 누구도 한국의 능력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보았고 그 전략을 이해했고 이제는 그 의미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교수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 정보기관의 또 다른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억제 전략을 과소평가했다. 그들은 핵 없이도 우리의 전략적 중추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건 핵이 없는 핵 억제다. 교수는 이어서 한국의 전자전 장비, 사이버 공격 체계, 그리고 통신 교란 장비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물리적 타격뿐 아니라 정보 차단, 통신 마비, 전력망 파괴까지 모두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전략적 마비 작전입니다. 화면에는 적국의 도시가 점점 어두워지고 통신이 끊기며 명령 체계가 혼란에 빠지는 장면이 재생됐습니다. 적은 핵을 가지고 있어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게 한국의 억제 방식입니다. 이때 미즈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결국 한국은 미국의 해구산 아래에 있는 거 아닙니까? 독자적인 전략이라고 보긴 어렵지 않나요? 교수는 이번에도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칠판으로 걸어갔고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 수 있지만 만들지 않는 나라. 그리고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7일 이내에 제조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학생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핵을 만드는 건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죠. 그리고 그들은 그보다 더 정교한 방법을 이미 개발해 놓았습니다. 핵을 쓰지 않고도 상대를 무릎 꿇리는 방법. 그것이야말로 진짜 전략입니다. 강의실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누군가 천천히 박수를 쳤습니다. 한두 명이 따라했고 이내 강의실 전체가 천천히 조용한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교수는 화면을 껐습니다. 이번엔 슬라이드도 도표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의 무기, 전략, 시스템을 봤습니다. 이제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들을 볼 차례입니다. 강의실은 고요했습니다. 모두가 다음 말에 집중하고 있었죠. 여러분, 진짜 국방력은 무기나 장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가 비상 상황에서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질서 있게 국민 전체가 움직이느냐. 그게 국방의 완성입니다. 교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2020년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을 때 한국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물류 시스템, 공공질서, 군과 민간의 협력,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작동했죠. 엘리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코로나 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한국은 군을 동원해 방역물자 수송을 지원했고 예비군은 자원봉사로 참여했으며 전 국민이 마스크 배급에 자발적으로 줄을 섰습니다. 단 한 명의 지시 없이도 사회 전체가 군대처럼 움직였죠. 스크린에는 그 당시 시민들이 줄을 서서 물자를 받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누구도 소리치지 않았고 누구도 혼란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기보다 더 강력한 힘입니다. 질서와 협력. 이건 훈련되지 않으면 나올 수 없습니다. 교수는 이어서 한국의 민방위 시스템, 예비군 훈련, 전 국민 병역 의무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8세가 되면 모든 남성은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전역 이후에도 10년 동안 예비군으로 편성돼 훈련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민방위 대원으로 등록됩니다.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건 너무 강제적인 시스템 아닌가요? 교수는 웃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안보의 구조입니다. 외부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구조, 민과 군이 함께 움직이는 시스템,
한국은 국가 자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화면에는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시의 실제 뉴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포탄이 떨어졌고 주민들은 대피했고 군은 즉각 대응 사격을 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20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자가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훈련이 아니었는데 실제 상황에서 그렇게 움직인다고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학교에는 민방위 훈련이 정기적으로 진행됩니다. 지하철, 공공기관, 모든 시스템이 유사시에 맞춰 설계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단지 문서에만 적힌 게 아닙니다. 실제 상황에서도 작동합니다. 화면에는 지하철역에 설치된 방탄 셔터, 지하 벙커, 병원 내 대피 통로 등이 나타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단지 군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모든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해야 합니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고 이미 준비돼 있습니다. 미즈노는 침묵한 채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는 한국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는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진짜 국방은 총을 든 병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어머니, 지하철에서 대피 유도하는 영무원, 줄을 서서도 침착한 시민,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힘이 될 때 그 나라를 누구도 함부로 넘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없이 화면을 껐습니다. 강의실엔 다시 길고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모두가 그 침묵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다시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지도가 펼쳐졌고 각국 위에 작은 국기와 숫자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지난 5년간 한국 무기를 도입한 국가들입니다. 미국,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호주, 말레이시아, 이집트, 그리고 에스토니아. 학생들 사이에서 다시 웅성거림이 흘렀습니다. 엘리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왜 이 많은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한 건가요? 미국이나 독일 제품보다 성능이 낮다는 건가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K9 자주포 수출 그래프. 2015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던 그래프는 2022년에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폴란드와의 계약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2년 폴란드는 K9 자주포 672문, K 전차 980대, FA-50 경공격기 48대를 구매했습니다. 총액 21조 원 규모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탄성이 흘렀습니다. 그게 단순한 구매가 아닙니다. 폴란드는 한국과 함께 생산 공장, 기술 이전, 현지 훈련 체계를 포함한 전력 패키지 전체를 도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전략적 신뢰의 표현입니다. 교수는 폴란드 국방장관의 인터뷰 장면을 틀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다. 전시 상황에서도 공급이 가능하고 계약 후 3개월 만에 첫 납품이 시작됐다. 우리는 전쟁을 경험한 나라의 무기를 믿는다. 교수는 잠시 영상을 멈췄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학생들은 조용했습니다. 교수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그들은 위기 속에서 무기를 개발했고 평화 속에서 품질을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전 경험은 수출국들에게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화면에는 독일과 프랑스의 방산 계약 파기 사례가 나열됐고 그 옆에 한국의 납기 준수율, 기술 이전 이행률, 현지 대응 속도가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한 가격도, 단순한 성능도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한국은 예라고 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수는 이어서 호주와 말레이시아의 계약 사례, 그리고 중동 국가들의 평가를 보여주었습니다. 호주는 K9의 혹서기 성능을 인정했고 말레이시아는 해상 조건에서의 안정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중동의 고온 사막에서도 한국 무기는 고장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는 조용히 중얼였습니다. 진짜 강한 무기는 조용히 증명되는 거네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화려한 스펙보다 전장에서의 침묵. 그게 한국 무기가 선택받는 이유입니다. 화면에는 이제 방산 수출 증가율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세계 9위였던 한국은 불과 5년 만에 세계 6위로 올라섰고 2027년에는 5위 진입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함께 표시됐습니다. 교수는 마지막으로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검은 유니폼을 입은 한국의 방산 기술자들이 현지 훈련장에서 외국 군인들과 함께 땀을 흘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의 진짜 무기입니다. 기술과 신뢰,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힘, 이 모든 것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강의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감탄으로 채워진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학생들의 표정엔 존경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다시 폴란드의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넓은 초원 위 신형 K 전차가 질주하고 있었고 그 뒤로 FA-50이 하늘을 가르며 지나갔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던 엘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건 한국군 훈련장이 아닌가요?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건 폴란드 현지입니다. 그들은 지금 한국 무기를 기준으로 군 전체의 작전 체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폴란드 장교가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서구식 무기에 익숙해 있었고 기계적인 전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함께한 훈련은 우리에게 유기적인 전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줬습니다. 특히 K9 자주포의 기동 사격은 전장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호주의 실전 훈련 장면. 무더운 사막 속 K9이 3분 간격으로 위치를 바꾸며 목표를 명중시키는 장면이 반복 재생됐습니다. 호주는 초기에는 독일제 자주포를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산 K9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도가 아닙니다. 지속성입니다. 기온 45도를 넘는 환경에서 하루 16시간 연속 가동해도 고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수는 다음으로 말레이시아 해군의 평가서를 보여줬습니다. FA-50은 짧은 활주로에서도 이륙이 가능하고 적의 레이더망을 회피하며 다중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성능보다 그 성실함에 감동했습니다. 강의실 뒤쪽에서 마이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장에서 중요한 건 화려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죠.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 무기가 가진 가장 큰 강점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현장에서 멈추지 않는 능력입니다. 이건 오직 실전과 훈련에서 길러진 것들이죠. 화면은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중동의 한국가에서 한국 무기를 기반으로 한 군 개혁회의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작전 교범을 새로 쓰고 있었고 모든 교관들이 한국 측 자문단과 함께 새로운 전술을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입이 아닙니다. 국방의 철학이 바뀌는 장면입니다. 엘리자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전 세계에 무기를 팔기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수는 그 질문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두려워하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전쟁이 어떤 고통을 가져오는지 알고 있고, 그래서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전쟁 억제의 설계를 수출하는 겁니다. 화면에 한국 무기를 도입한 각국 군인들의 짧은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새로운 전략을 배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비가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은 우리와 함께 현장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들의 진심을 믿게 됐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은 이제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마지막으로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폴란드의 시골 마을에서 K 전차 옆에서 웃고 있는 한국 기술자와 현지 어린아이. 이 아이가 언젠가 이 전차를 보며 전쟁이 아닌 평화를 떠올리길 바랍니다. 그게 한국이 진짜로 바라는 겁니다. 강의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단순한 정보가 아닌 가슴으로 느낀 진실을 품고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스크린에 작은 회의실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국제전략연구소, 줄여서 ISI,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군사 싱크탱크 중 하나입니다. 교수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지난해 열린 ISI 비공개 전략 세미나 중 일부입니다. 여기엔 미국 국방성 고위 분석관, 영국 국방참모, 이스라엘 안보국 고문까지 각국의 전략가들이 참석했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과 자료가 가득한 회의실 안. 한 남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 지역 내 보안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독자 전략을 가진 전략적 중심국으로 재분류되어야 합니다. 순간 학생들 사이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그 발언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전략 지도를 다시 그리겠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자체 정보 수집 체계를 보유하고 있고 무기 생산의 전주기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위기 대응 역량이 기존 강대국 수준을 상회합니다. 이건 변수가 아닙니다. 기준입니다. 교수는 영상을 멈추고 강의실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단순한 동맹이나 보안제가 아닌 기준점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전략 지형에서 어느 쪽에 한국이 서느냐에 따라 질서가 달라질 수 있는 나라. 그게 지금의 한국입니다. 엘리자가 조용히 중얼였습니다. 그 말은 이제 한국이 질서를 만드는 나라라는 건가요? 교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과거에는 미국이 규칙을 만들고 다른 나라들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자체 질서를 설계하고 그 질서에 타국이 적응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아시아 태평양 공동연합훈련에 한국이 주도국으로 참여한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전에는 미국이 주도하던 훈련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작전 시나리오를 만들고 타국 병력들이 따라가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는 그걸 그냥 보고만 있진 않겠죠.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그 누구보다도 냉정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화면은 국제무기 박람회에서 한국관을 둘러보는 각국 장성들의 모습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들은 한국을 위협으로 보기도 하고 기회로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세계 전략 영향력 지수. 한국은 10위 안에 들며 처음으로 일본과 프랑스를 앞질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치의 반전이 아닙니다. 평가의 구조 자체가 바뀐 겁니다. 과거에는 군사력과 경제력이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위기에 대한 대응력, 동맹 운용 능력, 정보 통제력, 이 모든 것을 합친 복합 전략 영향력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거기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강의실은 조용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은 이제 호기심이 아닌 이해와 공감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강대국이란 군사력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국가의 방향을 스스로 정하고 그 선택에 책임질 수 있는 힘, 그게 진짜 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그 기준에 도달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강의실 뒤편에서 누군가 천천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박수는 전염처럼 퍼져 전체 강의실을 울렸습니다. 강의실 조명이 서서히 밝아졌습니다. 모든 발표가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교수는
노트북을 조용히 덮고 천천히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그곳에 단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강한 나라는 조용히 준비한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서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나라에 대해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됐습니다. 그 나라는 크지 않습니다. 영토도 넓지 않고 자원도 많지 않죠.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도망치지 않았으며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산과 바다, 도시와 농촌, 전투기와 전차, 그리고 그 무기를 정비하는 평범한 기술자, 시장 앞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군인의 모습이 번갈아가며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왜 싸워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국방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인 동시에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노트에는 크게 두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책임, 그리고 존엄. 마이클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가진 가장 큰 무기는 결국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바로 국민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나라의 사람이 그들의 진짜 무기였습니다. 강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때 앞줄에 앉아있던 일본 유학생 미즈노가 조용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들은 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거기엔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 이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대단한 나라라는 겁니다. 순간 학생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박수가 강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 하버드 전략학부의 커리큘럼에는 새로운 주제가 추가됐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자립 모델, 그리고 그 수업의 첫 페이지엔 이 문장이 실려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 실력을 쌓고 존중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며 위기 앞에 국민이 먼저 움직이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강의실을 나오는 학생들의 표정은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엘리자는 마지막으로 강의실 뒷문 앞에 서서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단순한 수출국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는 나라. 그게 진짜 강한 나라라는 걸 오늘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녀의 눈엔 작은 감동이 맺혀 있었습니다. 교수는 조용히 웃으며 불을 끄고 강의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문 앞에 남아있는 그 한 문장만이 묵직하게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대단한 나라라는 겁니다.